어쨌든 윤 대통령 오늘 짧게 이재명 대표와 만났고 최근에 이 대표와 가장 많이 맞부딪히고 있는 인물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이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영장 청구가 좀 부당하다, 민생에나 이런 에너지를 좀 써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죠? 늘 하던 말씀 같습니다. 그분 입장이겠죠? 최근에 국회를 많이 찾은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장면, 여러 주요 발언들 저희가 길게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관의 이 발언이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체포동의안, 체포 필요성을 역설한 발언 가운데 가장 길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기업자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국회 기록을 기준으로 한 건데, 체포동의안에 표결에 붙여진 의원, 여기 이름인데 이재명, 이석기, 노웅래, 박은태, 홍문종. 3위도 한동훈 장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근데 15분 15초로 거의 밑에 2, 4, 5위를 합친 수준보다 더 많은 역대 최장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좀 알려왔네요. 압도적으로 길죠. 그건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게 그 한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설명이 아니고요. 예. 이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그거 하나로도 단독으로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다 대장동 배임 의혹까지, 거기다 우일의 신도시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진 측면.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 2번이 다 1위와 3위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국회에 가서 자기는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 예. 아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체포동의안 설명이 길다고 해서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은 대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런 스타일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그 아주 구구절절히 그 작은 내용까지도 또 심지어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돈봉투 부스럭 이런 증거까지 설명을 해서 체포동의를 유도하겠다. 이런 본인의 생각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다. 스타일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수치가 그렇게 나왔고 역대 가장 긴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 체포 필요성 발언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